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65페이지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뭐 소유권에 나올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민법 전반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다음 법률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내 거 아닌 걸 관리하는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내 거 아닌 거. 그런데 소유권자 같으면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거니까 선관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의무는요. 이제 문제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뭐 선관주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소유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니까 자기 재산이죠. 그 다음에 혹시 친권자 있죠?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무상수취인인 거죠. 무상수취인. 임대차, 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보관하기로 했던 사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요. 공동상속인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라고도 안 부르고 공동상속인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제 소유자 4번이고 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린관계,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인 상린관계인데요. 틀린 겁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을 하지만 경계표 설치 비용은 각자 동일하게 분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 규정이긴 해도 혹시 경계표가 누구 소유인지 모르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절반씩 부담해서 설치한 것으로 봐서 공유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유수를 막지 못한다. 자연 유수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침수가 되잖아요. 이웃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면 이웃 토지가 침수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에다 지붕에다가 홈통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수도 쪽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우리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웃 토지에 들어가서 이웃 토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홈통 설치 등을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되고요.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돌출 부분까지 반메타 정도를 띄우면 경계로부터 반메타면 양쪽 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양쪽 다 반메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m 이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토지의 경계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까지 반메타, 여기도 여기까지 반메타, 이 반메타씩 뛰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거리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2m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반메타면 1m죠. 거기다 여기 또 이제 뭐 30 내지 4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보통들. 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한 발에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거고요. 토지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에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계할 때 경계 비용, 이제 측량할 때 여기서 측량할 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을 하는 것이고 경계표 담장 설치 비용은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3번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3번 지문 틀렸죠. 이 3번 지문, 여기 3번에 1번 지문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3번에도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 일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유지가 된 경우에 인접 토지를 통행함에 있어서 보상할 의무는 없는 거였죠. 또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그랬죠. 이렇게 해서 경계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인지 소유자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특수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는 남는 급여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1번에 있는 지문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지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수목뿌리는 임의로 제거합니다. 그러면 가지는요, 제거 요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지만 뿌리는 임의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자기가 통행하기 위해서 통로 개설한 거니까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했으니까 제거도 통행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죠. 경계에 설치한 담이 상린자 공유일 때,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담장, 이 부분은 상린자 공유 아니겠습니까? 상린자 공유일 때, 여기가 상린자 공유일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분할하죠? 이거 분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경계선 부분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계로부터 반미터 뛰라고 했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위반했을 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4번 문제가 이거네요. 04번 문제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번 지문 정도,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정도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고 인접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방해물을 설치했다. 그러면 당연히 방해물 제거해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인접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생겼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했으면 이 방해물 제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죠. 주의토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겼을 때는 이때는 일부 양도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지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서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통행권의 범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으면 다른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러면 이거 통로 없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3번하고 4번은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못할 때는 인접 토지 통행권이 생기는 거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통로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소멸하는 겁니다. 3, 4, 5번은 취지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취지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2번 지문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도 2번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금방 봤던 내용이죠. 6번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차후에 용법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토지용법에 부합되는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건 앞에서도 또 나온 내용이고요. 그렇죠. 내가 내 통로를, 내 이익을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6번도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그랬습니다. 이거 방해물 설치했을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능적 기능을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에 부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문제인 것이지 별도의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물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답도 2번이지만 2번 지문도 잘 나와서 여러분이 오답이 많은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걸 한번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국유재산인 일반재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얘기하는 거죠.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시효 취득이 가능한 권리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소, 지, 분 이래 놓고 요걸 일, 피 이래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요거 자주점유고, 얘네들은 자주점유가 아니래도 되고,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 취득하지만 얘는 봉분 자체, 요건 이제 봉분이라고 보고요. 봉분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시효 취득을 주장할 때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20년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시효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이란 얘기죠.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를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무단이죠. 무단으로 했다는 얘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담장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으면 이 무단이란 말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무단이 아니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담장을 설치했으면 철거 요구 못해요. 근데 무단으로 설치했으면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 기간
만료 후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바뀐 거하고 똑같거든요. 대외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관계에서 대외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수탁자와 대외적으로 신탁자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 신탁자,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외부 사람이죠. 여기 뭐 대라고 하지 말고 외부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부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요. 항상 수탁자가 소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로 발생한 임료는요. 원소유자에게 복귀하는 거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을 해서 20년이 됐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을이 취득한 이익은 전부 을에게 가져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이 기간 중에 갑이 취득한 이익도 전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서로 있다면 상호간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지문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들이면서 잘 나오는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보겠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그래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고 그래서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시효 취득자는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시효 대상이겠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법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게 아닙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 것이지 채권 채무가 생긴 건 아니죠. 그래서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자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진정한 명의자로 소유권을 돌려놓고 그 진정한 명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 상대방이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유를 취하였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이 되고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3, 4, 5번 지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해서 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0번에 보니까 10번 문제는 취득시효인데 1992년 2월 2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등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92년, 2014년, 그럼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22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네요. 여기서 22년이 지금 경과된 상황이네요. 자,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가 아니라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매수해서 점유했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는 것이고 타주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점유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A는 X 토지에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새로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으나 시효 기간 중 아닙니까? 그럼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점을 한번 따져보시면요. 요거를 조금 한번 지우고 여기서부터 20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2월 2일이 20년이고 현재는 2014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때가 취득시효의 만료점, 취득시효가 완성된 등기 청구권이 생긴 시점이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혹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2002년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기간 중에 혹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이때는 등기 청구 못하지만 이때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까지 이전해 줬대요. 그러면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혹시라도 점유를 승계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2013년 3월 3일 A가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답니다. 그러면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대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가등기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모두 정답으로 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번이 처리돼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4번만 옳은 지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게 되겠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느냐? 아니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요. 타주점유죠.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그 면적에 비례해서 공유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한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 전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마친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는 이때 했잖아요. 가등기가 비록 있어도 권리 변동의 효과는 본등기 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여기에는요. 이때 제3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여기에 제3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의 권리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깁니다.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4번 지문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건데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재산도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로 인해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요.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무효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 양도는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됩니다.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 새로운 권리관계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이때는 새로운 권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걔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고 혹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도 유효거든요. 그럼 이 저당권은 취득시효 완성자가 승계해야 되는 저당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시효 완성자가 변제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승계해야 되는 저당권을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때 혹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외적인 소유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죠. 요거는 우리 12번 문제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취득시효고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부합에 관한 내용이죠. 이 부합에 관한 내용은 우리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